자, 36번 연주 결함으로 이중 표피 방지법. 연속 주저를 하다 보면 표피가 겹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표피가 겹치는 현상. 그런 거 보면 이제 이중 표피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몰드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올 때 여기서 이제 겹침 현상이 일어나는 걸 이제 이중 표피라고 하거든요. 이런 데 이렇게 여기서 겹침 현상인데 결국은 전 정반을 오목 정반을 사용합니다. 오목 정반을 사용해서 잘 빠져나가게. 그다음에 또는 스플래시 캔이라고 있습니다. 스플래시 캔이라고 해서 그거를 사용한다니까. 아니면 또 주형 내부에서 여기서 잘 빠져나가게 주형 내부에다 도료를 바른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연속주조 작업에서 주형 내 용광이 1차 냉각에 1차 냉각은 아까 몰드의 냉각이죠. 간접 냉각, 1차 냉각, 몰드 냉각, 간접 냉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러면서 응고표면이 형성되면서 응고표면이 형성되다 보면 여기서 수축이 일어나겠죠. 수축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액체 상태에서 고체로 굳으니까 이제 수축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제 얘가 수축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주형의 동판하고 여기에 있는 요 주편하고 요 사이에 공간이 생기겠죠. 그걸 보고 이제 응고막이거든요. 응고막 사이에 틈이 발생하는데 요거 보고 에어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에어갭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8번 턴디시 용광을 몰드 내로 조입을 완료하여 몰드 내에 있는 주편 테일부 하면 끝부분을 말하는 거죠. 완전히 응고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결국은 요거 보고 이제 캐핑 시간 표현합니다. 주편이 완전 작업이 끝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캐핑 타임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39번 연주에서 주형이 진동에 의해서 주편 표면에 발생. 아까 진동을 한다고 했죠. 오실레이션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결함을 보고 오실레이션 마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40분 하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 볼까요? 그 다음에 40번 턴디지에서 몰드에 용광 주입 시 재산에 의한 용광 오염 방지 및 용광 유동을 제어하는 노즐은 전 산화 방지기 위한 노즐이니까 침지 노즐이죠. 또는 뭐 SEN 그렇게 표현합니다. SEN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SEN입니다. 침지 노즐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41번 연주에서 용광을 응고시키고 작업 중에 1차 냉각과 2차 냉각은 무엇인가? 응고시키는 작업 중에서 1차 냉각. 1차 냉각은 아까 몰드에 의한 냉각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형에 의한 냉각. 몰드가 주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접 냉각의 냉각. 2차 냉각은 주편을 순행에 의한 냉각이죠. 그래서 직접 냉각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1차 냉각은 주형에 의한 냉각, 2차 냉각은 순행. 그래서 1차는 간접 냉각, 2차는 직접 냉각. 이렇게. 그 다음에 42. 연속주조 작업에서 연년주비란 얘기는요, 몰드당 연주할 수 있는 숫자를 말해요. 그러면 결국은 연주수를 몰드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연속주조 작업에서 주형을 진동하는 이유. 아까 주형 진동, 오실레이션이라고 했죠. 오실레이션 하는 이유는 용광이 몰드에 부착되는 걸 방지한다고 했죠. 이제 이때 발생하는 마크가 오실레이션 마크죠.
그 다음에 44번 연속주주 작업에서 캐핑 시, 캠핑이 아니라 캐핑입니다. 캐핑. 44번 캠핑인데 캠핑이라고 되어 있네. 캐핑. 캐핑 시, 캐핑이라는 얘기는 아까 저거라고 했죠. 캐핑이라는 얘기는 냉각 작업을 말하는 거죠. 냉각 작업. 자, 연속주주 작업할 때, 처음부터 캐핑, 냉각을 완료할 때, 이때 살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전 폭발 현상 방지입니다. 잘못하면, 모래에서, 폭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폭발 현상 방지죠. 그래서 1차 냉각은, 몰드에 의해서 냉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5번 연속주주 작업 중 용광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조치사항 용광 유출 사고 브레이크 아웃입니다. 브레이크 아웃 현상인데 이것이 발생했다. 그러면 당연히 작업을 중지해야겠죠. 작업을 중지하고 냉각을 빨리 시켜야겠죠. 그래서 냉각 수량을 공급한다. 그 다음에 46번 연속주조 설비 중에서 동력롤의 기능. 동력롤은 아까 핀치롤 또는 드리븐롤 그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주편을 인발하는 거죠. 주편을 지지하고 주편을 인발을 한다. 그래서 주목적은 주편 인발, 또 주편 지지, 또는 고정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연속주조 주편에 면가로 터지면요. 면가로 터지면 아까 이제 일종의 면 가로로 이런 오실레이션 마커를 따라서 이렇게 터지는 현상 보고 면 가로 터짐이죠. 이거는 진동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마커 따라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형 진동이 잘못됐다. 그래서 또는 롤 정렬이 불량하다. 또는 주형 정렬이 잘못됐고 진동이 잘못되는 거다. 또는 용광 화학성이 이상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차 냉각 순행이 부적합할 때 얘가 완전히 제대로 냉각이 안 됐었던 거. 그럴 때 이제 면가로 터짐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속주 설비 중에서 2차 냉각 방식은 2차 냉각 아까 살수라고 합니다. 물을 뿌리는 방식인데요. 물을 어떻게 뿌리냐? 스프레이 방식과 에어 미스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스프레이 방식하고 에어 미스트 방식하고는 뭐냐면 스프레이는 물을 직접 막 뿜어주는 거고 에어 미스트는 물을 아주 미세한 공기처럼 이렇게 만들어 갖고 분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49번 몰드 파우더에 사용하는 합성 슬래그. 몰드에 아까 몰드가 이렇게 있으면 몰드 구멍이 있으면 여기로 이렇게 턴디시 해서 이제 샘물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샘물이 들어가서 일정 높이만큼 이렇게 싹 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응고가 시작되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주입하는 높이 위로 요 위에를 플럭스가 덮고 있습니다. 플럭스 또는 합성 슬래그 표현합니다. 합성 슬래그 얘가 이제 플럭스거든요. 플럭스. 그래서 얘가 요 위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용광 산화 방지 그다음에 공기 접촉 차단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또 기타 불순물 제거 목적이 있죠. 불순물 제거 목적이 있는데 이런 목적을 하는 것이 얘가 요거죠. 합성 슬래그인데 이거의 주성분은 AL23와 SiO2와 CaO가 같이 있다는 얘기죠. 세 가지. 그 다음에 50번 주형 진동 장치에서 저속 진동 장치와 고속 진동 장치의 각각 진동수는 저속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0에서 80 CPM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고속 같은 경우는 100에서 300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저속은 100 이하 고속은 100 이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1번. 51번. 연속주조 작업에서 1차 냉각, 2차 냉각, 3차 냉각은 뭐인가? 3차 냉각까지 나왔습니다. 3차 냉각은 이제 다 나왔을 때, 기계 냉각을 말합니다. 기계 냉각이라는 얘기는 지금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몰드 다음에, 그 다음에 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요 기계라는 얘기는 저런 걸 맞아요. 핀치롤이죠. 핀치롤이라든지, 또는 뭐 드리븐 롤이라든지, 그런 거, 롤이라든지, 이런 롤에 의한 냉각이죠. 롤의 냉각을 보고, 그거 보고 이제 3차 냉각,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52번. 연주 공정에서 공정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주조 중에, 주조폭을 확대 축소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아까, 조립식 주형에서 주형 폭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있는데, 이 구멍의 크기를, 예를 들어서, 조립식 같은 경우는 이 동판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겠죠. 이거를, 주조 작업 중에서 이걸 천천히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AWCM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오토매틱 와이드 컨트롤 몰드거든요. 그래서, 자동 폭 조정 몰드입니다. 그래서 폭 가변 장치 그렇게 표현합니다. 폭 가변 장치 또는 AWCM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53번. 추상에서 주조 완료된 턴디실을 수리하기 수리장으로 운반하는 설비는, 이건 이제 턴디실을 끌고 가기 위한 크레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턴디시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번. 턴디실을 싣고 주조 위치로 이동해주는 대형 운반차는, 자, 요거는 전혀 다른 곳으로 턴디실을 그냥 통째로 끌고 가는, 이제, 이거 턴디실을 완전히 매달고 가는 거고, 여기에 있는 턴디시 칸은 좀 틀립니다. 몰드가, 예를 들어서 몰드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몰드 있는 장치가 요 이후에가 무지하게 넓어요. 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요 몰드 구멍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몰드 구멍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때 이후에 레일이 이렇게 달려서 이후에를 왔다 갔다 합니다. 턴디시가 왔다 갔다 하는데, 턴디시 자체는 왔다 갔다 못 하니까는 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바퀴가 달린 카로, 그래서 카 형태로 돼갖고 여기다가 그 카가 요 턴디시를 싣고 돈에 요쪽 주입했다가, 그 다음에 그 옆에 주입했다가, 여기 주입 끝나가면 이쪽 주입하고, 그 다음에 이쪽 주입하고, 또는 뭐 다시 일리 와서 여기 주입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각각의 몰드로 주입하게끔 해주는 거, 그것이 이제 턴디시 카입니다. 그래서 턴디시를 싣고 다니면서 각각의 주조 위치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 턴디시카. 그러면 요 턴디시 크레인은 요 턴디시를 통째로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얘를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들어 올려서 저쪽으로 이제 운반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턴디시 크레인하고 턴디시 카는 잘 알아둬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55번. 용광 중 개재물 및 불순물 등의 부상 분리시키고 강의 청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분말 치입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분말 재료, 주는 불순물 제거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CA 성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SI 성분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CASR 이걸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56번. 연속주조 조업에서 한 개의 주형으로 여러 개의 변을 주조할 수 있는 거. 아까 그 조립식 형태거죠. 그러면 조립식 주형이겠네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계속 폭을 자동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 아까 AWCM이 있었죠. AWCM. 그걸로 완전 폭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7번. 연주 완료된 주편 표면에서 발생한 결함, 이거를 이거 제거하는 것이 이제 스카핑인데, 이제 스카핑은 뭐 크게 열간이 있고 냉간이 있거든요. 열간이 있고 냉간인데, 고압산소와
가스용에서 표면을 용융해서 결함을 제거하는 거. 요거 보고 이제 열간 스카핑 그렇게 표현합니다. 스카핑. 그다음 58번 연속주적으로 핀치롤. 핀치롤은 주편을 인발하는 거죠. 그래서 주편을 일정한 속도로 인발, 그 다음에 주편을 지지 또는 뭐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쪽. 그 다음에 59번 주편 표면은 나타나는 스키드 마크. 스키드 마크는 결국은 뭐냐면요, 이거는 스키드 마크는 이 핀치롤이나 또는 이 역할을 하는 또 드리븐 롤이 있었죠. 드리븐 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회전수가 안 맞을 때거든요. 롤이 이렇게 갈 때 요거하고 회전수가 잘 맞아져야 이렇게 다 매끄럽게 가는데, 이것이 잘 매끄럽게 안 가서 생긴 마크가 바로 이제 스키드 마크예요. 아변에서 발생하는 스키드 마크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이거는 전 여기 있는 핀치롤 회전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60번 턴디시에서 주형으로 주입된 용광량을 제어하는 장치. 아까 요거 이제 주형으로 턴디시에서 노즐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때, 이때 여기에 요 양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많이 열으면 많이 내려오겠고, 조금 열으면 조금 들어오겠죠. 이제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슬라이딩 게이트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또는 턴디시 스토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게이트는 이런 식으로 옆에서 왔다 갔다 해갖고 요걸 많이 열고 요 게이트가 완전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많이 나오고, 이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조금 나오고 그러는 거죠. 턴디시 스토퍼는 위서 이렇게 합니다. 위서 이제 뭐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많이 나가고, 이걸 좀 위로 올리면은 조금 나고 하는 거,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연주기의 형식 세 가지는, 연주기는 몰드에서, 그 다음에 여기 몰드에서 주편을 인발할 때 이때 형식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제 수직형은 이거 완전히 굳을 때까지 그냥 계속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 높이가 엄청 높아지겠죠. 이제 그것이 수직형이고, 수평형은 아예 옆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옆으로만 계속 이렇게, 몰드 자체도 이게 옆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곡형인데, 만곡형은 전만곡형이라고 하는데요. 만곡형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구부려 갖고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만곡형. 그 다음에 수직 만곡형은요, 이 막곡형이 아닙니다. 만곡형입니다. 만곡형이에요. 잘못됐네. 막곡형이라고 되어 있네. 자, 수직 만곡형은 반드시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수직형하고 만곡형하고의 그거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수직 만곡형은 몰드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처음에는 수직형, 그 다음에는 만곡형이죠. 얘가 만곡형, 얘가 수직형, 얘는 수평형, 얘는 수평, 얘는 수직, 얘는 전만곡 또는 만곡, 얘는 수직 만곡이죠.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구부러지는 거니까 수직의 만곡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62번 연주 조업에서 오픈 노즐보다 침지 노즐을 사용하는, 오픈 노즐은 아까 노즐이 예를 들어서 턴디시에서 몰드로 들어갈 때 이렇게 안에 있지를 못하고 바깥에 있을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까? 공기하고 접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오픈 노즐인데, 침지 노즐은 완전히 몰드 안으로 완전히 집어넣는 거죠. 그게 이제 침지 노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용광이 뭐 재산화라든지 그전 공기하고 접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용광이 스플래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뛰쳐나가는 거 형상. 자, 몰드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여기서 분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뿌리다 보면 여기서로 몰드에서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요런 부분에 가서 끝부분에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좀 완전히 채워지질 않고 얘가 막 탁 튑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스플래시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방지하는 방법이 스플래시 캔을 사용한다고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용광이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현상, 그런 거 방지. 그 다음에 재산화가 방지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스플래시가 방지 때문에 용광은 이때 나오는 주편의 품질은 좀 훨씬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런 스플래시가 방지되기 때문에 용광이 비산이 안 되겠죠. 용광 비산에 의한 뭐 화상 예방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연속주 조업에서 용광 과열도란 얘기는 턴디시 냉각 온도하고 이론 응고 온도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턴디시 온도에서 이론 응고 온도를 빼면 전 용광 과열도가 나옵니다. 64번 연속주조에서 몰드 하단에 더미바를 삽입하고 몰드와의 틈을 냉각제 등 철원료로 봉하는 작업은, 요 더미바가 몰드가 이렇게 있으면 요 밑에다가 더미바를 우선 껴놓는다겠죠. 이때 요 틈으로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쇳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데 여기를 막는 작업을 보고 실링 작업이라고 그랬죠. 실링 작업을 할 때 실링 또는 몰드 실링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연속주 조업 순서는, 아까 요거는 제가 전에서 했는데, 맨 처음에 레이들이 들어온다 했죠. 레이들이 제강 공장에 들어오면은 이것이 이제 턴디시로 가고, 그 다음에 턴디시 스토퍼, 얘가 이제 노즐에 달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노즐을 거쳐서, 그래서 턴디시가 이렇게 있으면 레이들로 계속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갖다 집어넣습니다. 레이들을 한마디로 이제 바가지죠. 레이들로 여기 턴디시에다 계속 용광을 집어넣어요. 얘는 이제 턴디시로 용광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노즐이거든요. 노즐 있으면 요거를 이제 막아주는, 노즐을 막아주는 턴디시 스토퍼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침지 노즐을 거쳐서, 그 다음에 몰드로 들어가고, 몰드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이제 핀치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레이들, 턴디시, 그 다음에 노즐, 몰드, 핀치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6번 연속주 조업으로 생산되는 주편에 열편 직송 아변이 있는데, 이거는 전 이렇게 여기서 몰드에서 나와서 이렇게 뽑아낸, 이거는 이 주편 같은 경우는 표면의 온도가 아직도 상당히 높아요. 아직도 상당히 높거든요. 이거를 직접 아변기에 집어넣는 걸 보고 HDR 또는 뭐 열편 직송 아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HDR, 핫 다이렉트 롤링입니다. 핫 다이렉트 롤링. 요 문제는 전 아변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열편을 갖다가 직접 아변기에 집어넣는 거, 열편 직송 아변인데요. 이때 요런 모서리 부분이 열이 온도가 많이 내려갑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 열 처리의 문제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런 물체가 있을 때 요 부분하고요,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런 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여기가 1번이 가장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이런 순위로 냉각이 빨리 됩니다. 반대로 가열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 모서리 부분이 냉각이 빨리 돼요. 그 다음에 요런 변, 그 다음에 이런 면,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푹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런 모서리 부분은 온도가 빨리 식으니까 여기에 열을 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 보상 장치를 보고 엣지 히터 표현합니다. 엣지라는 얘기가 바로 모서리를 말하는 거죠. 모서리 또는 이런 코너를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이 빨리 식었으니까는 가열해 주는 거. 그래서 엣지 히터 그렇게 표현합니다.